안녕하세요, 향이입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가 태천 공략을 시작을 할 텐데요. 시작 전에 큰 흐름을 설명을 하는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좀 세부적인 건 어차피 시간을 들여서 손발을 맞춰놔야 되는 부분이니까 크게 중요한 부분만 찝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좀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결계천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패턴은 어려워요. 패턴은 어려운데 공략 자체가 어려운 네임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접했을 때는 얘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첫 한 사이클만 잘 넘기게 되면 이 친구가 100%부터 10%까지 정말 특별하게 패턴이 변하는 게 없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같은 패턴을 반복을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저희가 첫 한 사이클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를 이제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바로 설명드릴게요. 결계천수 같은 경우에는 구속태세와 파멸태세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구속태세가 뭐냐면 큐브를 설치를 하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파멸태세는 설치한 큐브를 터트리는 패턴이에요. 쉽게 설명드려서 이 녀석의 공략이 뭐냐면 큐브를 설치를 해요. 큐브를 설치를 하고 그 큐브를 구체를 들고 가서 터트려요. 터트리고 되면 이 터진 큐브 하나당 2%의 피를 까게 돼요. 이게 공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순수하게 이 큐브를 터트리는 것만으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봤을 때 택틱으로 깔 수 있는 피가 40% 정도 되고요. 나머지 60%는 딜로 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큐브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큐브를 터트려서 그 큐브 하나당 2%의 피를 깎게 된다. 그게 여기에 가장 큰 공략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구속태세에서 파멸태세로 변환을 하는 방법은 합격기 다운이 있다. 요거까지만 생각하고 제가 설명 바로 드릴게요. 처음에 저희가 이 녀석을 마주하게 되면 구속태세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구속태세. 큐브를 설치를 하는 이 구속태세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일반 패턴은 전방 이타, 앞뒤, 영혼폭주, 반반장판, 근원징벌, 양파링, 그리고 구속 주시 설정. 이 구속 주시가 큐브를 설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큐브를 설치를 하는 사람이 큐브를 설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 광역 3타가 나올 거고요. 다시 전방 2타, 두 번째 앞뒤, 첫 번째 앞뒤랑은 다른 두 번째 앞뒤 패턴이 나올 거고요. 이때쯤이면 큐브가 전부 다 설치가 돼요. 큐브를 다 깔았으니까 큐브를 터트릴 수 있는 태세로 변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합격기를 다운을 넣어줄 거예요. 큐브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얀 색깔 상자같이 생겼어요. 요것만 한번 보고 갈게요. 전방 2타 이후에 앞뒤 패턴이 나와요. 앞뒤 패턴 같은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앞뒤, 앞과 뒤. 잘못했네요. 뒤, 앞. 이렇게 패턴이 나오게 될 거고요. 첫 번째 앞뒤 패턴 같은 경우에는 근딜러, 원딜러 안전지대가 있어요. 결계천수 기준으로 뒤 장판을 쏘는 곳에서 2m 정도의 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틈이 있어요. 근딜러들 같은 경우에는 장판이 터지는 쪽에서 2m, 원딜러들 같은 경우에는 흰색 바닥이 깔리는 곳에서 9m 잡고 있으면 프리딜이 가능해요. 요거는 나중에 뭐 어차피 영상 보실 거니까 그리고 직접 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안전지대가 있다더라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뒤 패턴이 끝난 이후에 영혼폭주가 나와요. 영혼폭주 같은 경우에는 한 사이클당 총 2번이 나와요. 큐브를 설치할 때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큐브를 터트리러 갈 때 한 번 나와요. 영혼폭주는 총 3명의 주시자가 있고요. 3명의 주시자는 각각 가장 먼 사람이 영혼폭주 주시를 받게 될 거예요. 영혼폭주를 주시를 받지 않은 나머지 9명 같은 경우에는 평정간섭이라는 디버프를 받게 되는데요.
디버프는 사람마다 랜덤으로 들어와요. 2가 들어올 수도 있고 5가 들어올 수도 있고 8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각자에게 부여된 평정 간섭을 영혼폭주 주시자가 깔고 있는 장판에 가서 지워줘야 돼요. 그게 여기에 포인트. 장판은 총 3번 터지게 되고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안쪽은 총 3중첩을 지울 수 있는 장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장판은 2중첩을 지울 수 있는 장판이고, 마지막 제일 외곽 쪽에 있는 장판은 1중첩의 디버프를 지울 수 있는 장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평정간섭을 5중첩을 받았다라고 하면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2를 한 번 받고 2를 한 번 받고 2를 한 번 받아요. 그러면 도합 5가 되겠죠? 이러면 잘 지워진 거예요. 아니면 3을 한 번 받고 2를 한 번 받고 밖으로 빠져요.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도합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워주는 건데, 평정간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숫자 5를 받았는데 잘못해서 6을 지웠어요. 3을 2번을 받았다거나 2를 3번을 받았다거나, 그러면 즉사예요. 내가 가진 평정간섭 디버프보다 크게 지웠을 경우엔 즉사. 만약에 내가 5를 받았는데 2, 2, 1, 이러면 5가 맞죠? 1, 1, 1 이렇게 총 3을 지우게 되면은 평정간섭 5보다 모자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장판은 총 3번밖에 안 터지고 나는 3번 동안 2를 받아서 총 3이라는 걸 지웠어요. 그럼 내게는 왜 이래? 2가 남아있죠. 2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덜 지워도 죽고 더 지워도 죽어요. 그러니까 숫자 계산은 좀 잘 하셔야 될 텐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들어오는 버프도 랜덤이죠. 지워야 되는 뭐 순서도 본인이 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저희 첫 주에는 이 영혼폭주 평정간섭 지우는 거를 좀 많이 연습을 할 거예요. 하지만 개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다. 연습하다 보면 되겠죠. 첫 번째 영혼폭주 이후에는 근원장판이 바로 나올 거예요. 근원장판 나오니까 거리 조절에 유의할 것. 그리고 영혼폭주 한 공간에 영혼폭주 주시자를 포함한 4명 이상의 사람이 들어갈 경우에는 영혼폭주 주시자가 바로 즉사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위치 정해드릴 거거든요. 정해진 위치에서 영혼폭주를 잘 지워야 한다. 별 하나. 요것만 체크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영혼폭주 이후에는 바로 반반장판이 나올 거예요. 보시면 흰 장판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혼분열, 10초짜리 속박, 이동 불가 버프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 장판을 밟게 되면 영혼붕괴라는 게 들어오고요. 30초 이후까지 구체를 옮기지 않으면 즉사가 돼요. 요것만 생각하고서 넘어갈게요. 반반장판 이후에는 근원, 그 다음에 근원 징벌장판 나올 거고요. 양파링. 바로 나오는데 점프로 피할 수 있어요. 이왕이면은 양파링이 다가오는 방향 쪽으로 앞으로 걸어가면서 점프하면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징벌 같은 경우에는 다운이 걸려요. 근데 이거는 주술사 항마진으로 저항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딜러들 좀 편하게 해주고 싶으면 주술사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항마진을 깔아주면 좋은데, 처음엔 좀 어려우니까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양파린 같은 경우에는 넉백을 당하게 되고요. 저항기는 사용이 안 돼요. 근원장판 이후에 구속 주시를 설정을 해요. 이 구속 주시는 큐브를 까는 사람, 가장 먼 사람이 될 거예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구속 주시를 받고 큐브를 깔게 될 거예요. 이때 광역 3타가 나오는데 건망 림막 체크하시고 타이밍 재시면 돼요. 큐브자가 큐브를 깐 이후에 두 번째 앞뒤 패턴이 나와요. 두 번째 앞뒤 패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랑은 그림이 좀 틀리죠. 안전지대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그림판을 좀 잘못 그려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1번, 2번, 3번 총 이렇게 이제 넉백장판 같은 경우는 3번이 터지고요. 구속장판 같은 흰장판 같은 경우에는 1번 그리고 2번 이렇게 터지게 돼요. 굳이 안전지대라고 하면 첫 번째 넉백 장판이 터진
1번 장판이 터진 이후에 이쪽이 안전지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요것도 피하는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뭐 했어요? 큐브를 깔았죠. 큐브를 깔았으면 이제 큐브를 터트릴 수 있는 파멸태세로 변환을 시켜야 될 거예요. 변환시키는 방법은 다운. 다운을 넣고 저희는 큐브를 까는 패턴에서 큐브를 터트리는 패턴으로 변환을 시킬 거예요. 다운 이후에 네 방향 발구르기가 나와요. 1번, 2번, 3번, 4번. 총 이렇게 4번 터지고요. Z자 모양이죠. 1, 2, 3, 4. 이 순서로 터지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발구르기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결계천수를 반으로 갈라서 지금 굳이 따지면 3, 4번. 이쪽이 안전지대가 되겠죠? 그리고 나 3번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1번이 터진 이후에 1번으로 이동. 4번이 터진 이후에 2번이 터진 이후에 4번에서 2번으로 이동. 이런 식으로 안전지대를 바꿔가면서 움직이는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대신 이제 탱 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안전지대가 2번이 되겠죠. 2번에서 기다리다가 1번이 터지면 1번으로 이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방향 발구르기 이후에 저희가 설치해 놓은 큐브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설치해 놓은 큐브 중에서 한 개가 랜덤으로 폭발을 해요. 랜덤으로 폭발을 하게 되면 이쪽 터지는 범위는 좀 피해 주셔야겠죠? 요거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총 4개 중에서 큐브는 3개가 남게 될 거예요. 4개 중에서 큐브가 3개가 남는다. 자, 파멸태세로 넘어왔어요. 저희가 큐브를 설치를 했죠. 큐브를 설치를 하고 나서 구체를 들고 큐브 안으로 들어가서 구체를 들고 큐브 안으로 들어가야 이제 큐브가 터지거든요. 그게 파멸태세예요. 기본 패턴은 전방 이타, 앞뒤, 영혼폭주.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그리고 반반장판 다시 나올 거고요. 아까랑은 틀리게 원근 징벌이에요. 원거리부터 먼저 터지고 양파링.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첫 번째 때 그 큐브를 깔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파멸 구슬을 소환을 할 거예요. 이후에 그 구체 개수에 맞춰서 저희가 알맞게 셋업을 넣어줘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점. 셋업은 기저로 넣을 건데 이건 뒤에 가서 또 따로 설명을 할게요. 이후에 광역 3타, 전방 2타, 두 번째 앞뒤. 다시 큐브를 터뜨렸으니까 태세를 변환을 해요. 이게 총 한 사이클이에요. 구체를 들고 간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 보이죠? 이게 구체거든요. 이 구체를 정해진 사람들이 들고 큐브 안쪽으로 가는 거예요. 큐브 안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 큐브를 터트리고 그러면 2%의 피를 까고 이게 공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똑같아요. 전방 이타, 앞뒤, 영혼 폭주 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근데 반반 장판 때 중요하게 바뀔 거예요. 이 큐브를 들고 가는 사람을 구체 배달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적어놨죠. 구체 배달자들은 빨간 바닥으로 가야 한다. 왜? 영혼 붕괴를 받는다면서. 빨간 바닥으로 가면 영혼 붕괴를 받잖아. 근데 영혼 붕괴는 30초 뒤에 죽잖아. 근데 왜 빨간 바닥으로 가야 돼? 이 영혼 붕괴 버프가 없으면 그 구체를 들 수가 없어요. 그냥 죽어버려요. 구체에 닿는 순간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배달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영혼 붕괴 버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배달을 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흰 장판으로 가야겠죠. 내가 이번에 구체를 배달할 차례다 라고 하면 빨간 바닥으로 가야 된다. 요거는 별 2개. 본인이 어떤 포지션을 맡게 될지 모르니까 다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이후에 원거리, 근거리, 징벌 패턴 나오고 양파링, 점프로 피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뭐 징벌시 다운, 넉백 똑같고요. 자, 파멸 구체를 이제 소환을 할 거예요. 보시면 구체 배달자들은 잘 봐두세요. 여기 보면 지금 빛나고 있는 원 하나 보이죠?
제가 별표 쳐놓은데 항상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구체가 생성이 돼요. 이거는 아예 시작 전부터 나오거든요. 애초에 설정이 돼 있어요. 첫 패턴을 시작하는 함과 동시에 나는 여기서 그 빨간 구체가 나올 거야 라고 얘가 이미 표시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숫자를 체크를 하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보통 마지막 페이지까지 가면 4번 구체까지 나오니까 미리 봐두고 내가 2번 배달자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겠구나. 내가 뭐 몇 번 큐브로 들어가야겠구나 라는 걸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작점에서부터 생성된 구체를 매 페이지 개수에 맞춰서 생성된 타이밍에 기절 셋업을 넣어줘야 돼요. 요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실제로 공략하면서 제가 타이밍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배달자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데 본인 번호 구체 위치랑 가장 가까운 큐브 위치를 확인을 미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체를 들고 큐브 안으로 들어가서 큐브를 터뜨린다. 사진에 보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위에 사진이요. 여기가 가장 먼저 빛나고 있으니까 이게 1번. 그리고 이쪽이 2번 구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빨간 색깔로 써놨잖아요. 같은 큐브로 겹쳐서 들어가지 않도록 본인이 들어갈 큐브 위치는 미리 확인을 해놔야 돼요. 1번 배달자가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가장 효율적인 건 어떤 거겠어요? 1번이랑 2번이랑 모두 다 지금 왼쪽에 있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쪽에 있는 큐브로 들어가 버리면 겹쳐버리겠죠. 가장 효율적인 건 1번은 이쪽으로, 2번은 지금 제가 네모자 해놓은 이쪽 큐브로 들어가는 거. 이게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니까 서로 큐브 배달자들끼리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 봐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큐브를 들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큐브가 터져요. 근데 큐브가 터지는 와중에 빠져나오지를 못하거든요. 큐브 배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거는 이제 다른 넉백 클래스가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주술사밖에 없겠죠.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어차피 매화하고 쿄이하고 저한테 여러 번 물어봤던 부분들이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다 캐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밀어주고 빠져나오고. 자,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큐브 진입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큐브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잖아요. 그러면 큐브에 들어간 이후에 주시자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빠져나오는 방향이 틀려요. 주시자가 지금 이쪽 화면을 보면 여기에 주시자가 있어요. 주시자가 이쪽 방향으로 들어갔어요. 보라색 화살표대로.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래쪽으로 걸쳐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 걸쳐 있게 되면 그 반대로 튕겨져 나와요. 이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큐브에서 너무 쑥 들어갔어요. 오른쪽 화면 보시면 주시자가 잘못해서 12시 방향까지 걸어갔어요. 그러면 튕겨져 나가기는 이쪽으로 맞게 튕겨져 나가요. 근데 뒤구르기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큐브 안쪽으로 뒤구르기가 되고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 터지는 범위 있잖아요. 이쪽 범위에서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백스텝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좀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한번 해보시면은 바로 감 잡을 거예요. 큐브는 어느 위치에서 밀든 상관은 없어요. 넉백을 이쪽에서 밀어주든 이쪽에서 밀어주든 상관은 없어요. 내가 튕겨져 나올 수 있는 거는 내가 들어간 이 큐브 범위 안에서 여기로 들어가 있으면은 이쪽으로 튕겨져 나가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나가요. 이쪽으로 나가면 이쪽으로 나가고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 이쪽에 걸치는 거. 올바른 방법 쪽에 있는 가서 살짝 걸쳐 있으면 되고 튕겨져 나오는 방향은 뭐 안전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쪽으로 튕겨져 나와서 여기서 뒤구르기나 백스텝을 쓰게 되면 큐브 터지는 범위 내에서 가장 멀어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 거예요. 이것도 큐브 배달하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큐브자 배달자들이 큐브를 진입을 하고 있을 때 광역 3타가 나와요. 그러니까 건막 림막 체크해 주시고 큐브 폭발 이후에 결계 천수의 패턴은 두 번째 앞뒤예요. 그러니까 배달자분들은 이제 본진에 합류할 때 넉백 당하지 않도록 저항기 같은 거 좀 아껴주면 편할 거예요. 그리고 설치한 큐브를 모두 터뜨렸으므로 저희는 큐브를 다시 설치하는 패턴으로 변화를 해야 돼요.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지금 큐브를 설치를 하는 것도 했고 방금 큐브를 터뜨리는 것까지도 했어요. 그러면 또 다시 큐브를 설치를 하는 행동을 해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다운, 구속 패턴으로 바꿔줘야 돼요. 다운 이후에는 네 방향 발구르기 패턴이 반복되므로 안전지대, 아까 말했던 3번, 4번으로 이동을 해줘야 된다. 요게 한 사이클 끝이에요. 요게 한 사이클 끝이고 일단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뭐 말로만 봐서는 모르겠죠. 간단하게 영상 하나 볼게요. 제가 요 영상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한 사이클만 딱 볼게요. 전방 2타, 첫 번째 앞뒤, 지금 안전지대 보이세요? 지금 힘 장판이랑 일자 장판 사이에 안전지대가 하나가 있어요. 그쪽으로 딜러들은 딜을 하시면 돼요. 자, 영혼폭주가 시작이 돼요. 영혼폭주 주시자는 움직이면 안 돼요. 본인이 가진 평정 간섭 디버프를 지우고 장판을 맞을 거예요. 흰 장판 맞고 근, 원, 양파링 점프, 가장 먼 사람, 구속주시 결계를 설정을 하죠. 이 사람 지금 큐브 깔러 다녀요. 2개, 3개, 4개. 첫 페이지는 네, 다운, 큐브를 설치를 했으니까 파멸태세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운 이후에 발구르기 나온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확인해보세요. 큐브를 설치를 하고 하나, 둘, 셋, 넷. 보셨어요? 하나, 둘, 셋, 넷. 안전지대를 왜 아래쪽으로 두라고 하는지 이걸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전방 2타. 왼쪽 위에 보면 지금 빨간 색깔로 큐브 하나 랜덤으로 터지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위에 큐브는 랜덤으로 하나 터졌어요.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앞뒤. 첫 번째 앞뒤 이후에 영혼폭주 나와요. 본인이 가진 평정간섭 디버프 지우고 자, 이 사람 지금 빨간 장판 맞았죠? 지금 큐브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 사람이 아마 배달을 갈 거예요. 빨간 장판을 맞고 영혼 붕괴라는 디버프를 지금 받았어요. 그리고 장판은 원, 근, 그리고 점프. 넉백 당했죠? 이러면 곤란해요. 자, 오른쪽 볼게요. 지금 큐브 생기시는 거 보이세요? 왼쪽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빗장판 있죠? 그쪽 조금 유념해서 볼게요. 원근 점프. 왼쪽 빗장판 볼게요. 구체 생겨요. 1개, 2개. 합격기 넣었죠? 합격기 넣고 저희는 기절로 넣을 거예요. 합격기 넣고 이 사람은 들고 들어가요. 자, 이 사람 튕겨서 나오는 방향 봐요. 이상하죠? 지금 정상적으로 들어가질 않아서 그래요. 딱 정면을 보고 들어갔으면 되는데 지금 큐브 있는 쪽에서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서 다시 백스텝을 했죠. 발구르기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요게 한 사이클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서 다시 전방 2타. 마지막 남은 큐브 하나 터지고요. 첫 번째 앞뒤 나오고 영혼 폭주 나오고 큐브 깔러 갈 거예요. 흰 장판 맞겠죠? 큐브를 깔아야 되니까 터트릴 게 없잖아요. 빨간 장판을 맞을 이유가 없으니까 흰 장판 맞고 가장 멀리 있는 사람한테 구속 주시 설정하고요. 주시 설정하고 이 사람은 큐브를 깔고 이게 끝이에요.
일단 아마 저희 뭐 첫 주에 터트리는 것까지 다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오셨느냐에 따라 틀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은, 탱도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파티 저항기도 좀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저도 좀 힘들어가지고. 일단은 일요일 날 뵈어 고생들 하셨어요.